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처 백정화 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요즘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보다는 이화영의 처가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화영 처가 민주당에 탄원서도 제출했고 또 이화영의 옥중 편지도 받아냈고 이화영의 변호사도 해임해버렸고 얼마 전에는 또 MBC에 손편지까지 보내갖고 또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뉴스에 핫 인물로 이렇게 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해방 이후에 아마 그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저렇게 크게 한 건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전직 국회의원 아닙니까? 저렇게 악다구니 쓰는 저런 부위는 처음일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좀 어거지고 너무 우리 정치에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 이런 걸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살아야겠다. 이화영 너는 하여튼 네가 좀 뒤집어 쓰고 가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에도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사랑과 이혼 뭐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독박 쓰는 수밖에 없다. 독박 써라. 우리 진영에 수계가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측에서 우리 집 다 챙겨준다고 하고 나중에 또 뭐 정치적으로도 기회가 또 있다고 그러니 대권 되면은 대통령 되면은 뭐 금방 통일부 장관 안 시켜주겠나? 해줄 테니 우리 좀 참자. 그것도 못 참냐 이 화상아 하고서 이제 법원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기사 이화영 부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이 발견이 됐다. 뭐 최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6차례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이화영 부인 백정화 자주 만났잖아요. 말 들어보면 뻔하지 않겠어요? 개겨라 그랬겠죠. 개겨라. 그랬겠죠. 아니 백정화 씨가 이화영하고 성균관대 운동권으로 만났대요.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계좌에 몇 억씩 들어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검은 돈 아니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거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이권에 상당히 민감하다. 뭐 그런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킨텍스 뭐 이런 데 있을 때 뭐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긴 거 아니냐. 그때 이야기는 지금 쌍방울 사회이사 때 이야기죠. 그렇죠. 2017, 2018년. 그때 쌍방울 사회이사 하면서 뭐 국회의원 전직 그걸 살려가지고 뭐 그 이해찬 측근이잖아요. 또 그렇죠. 이재명 현재 또 대권 후보 양쪽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화영이가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 돈의 일단이 한무더기가 들어온 거죠. 뭐 보이스피싱 자금 조달책도 아니고 왜 부인한테 몇 억씩 왜 들어왔겠어요? 부인을 계좌로 싹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수사하고 지금 재판받는 게 한 대여섯 건 되거든요. 이것까지 또 나오면은 아마 그 풍비박산 날 겁니다. 아니 이 백모 씨, 백정화 씨가 돈을 안 버니까 그런 돈이 들어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돈이 이화영 돈이고 이화영이가 어디서 좀 땡겼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돈을 이제 자기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조금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부인 계좌로 이렇게 보낸 것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또 하나는 이것도 논란이 빚어졌었는데 경기도청에 공문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북한과 교류를 위해서 북측에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든가 이쪽에서도 초청장도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당시 도지사 하면서 그 김영철 정치총국장한테 경기도 경제사절단을 좀 초청해 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문제가 300만 불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관련 자료를 신모 전 평화협력국장한테
그래서 2019년 네. 경기도 대북 사업 네. 자료 이걸 빼달라고 요청해갖고 민주당한테 넘긴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도 받고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가 계속 검찰에 출두 좀 해달라, 참고인 조사 좀 받아달라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 전환이 상태죠. 피의자로. 그 내용은 이제 이화영 측근, 경기도 데리고 있었던 측근한테 신모 평화협력국장이 2019년 대북 자료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찾아달라고 해서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문서를 무단 유출합니까? 비밀이고 한데 이거를 또 그 도청, 경기도청 내부망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랬군요. 그렇죠. 그 자료를 통째로 뺀 거죠. 그래서 전달이 되고 그걸 또 이화영 측에서는 또 자기 재판에 유리하게 쓰려고 또 한 거죠. 근데 그걸 부당하게 자료를 공문서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느냐? 뭐 이화영 또 이화영 마누라가 여기 직접 나선 거죠. 백정화가. 네. 이 신 전 평화협력국장은 이화영이가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부지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사모님 하면서 잘했겠죠. 정치인들이야.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그때 그거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그 대북 사업 어떻게 됐던가 그거 좀 자료 좀 어떻게 구해봐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야 자기도 파악을 해갖고 대응을 할 테니까 그걸 이제 빼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엄연히 공문서 유출이 행위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지금 피의자로 이걸 전환한 것 아닙니까?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이거야말로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마누라가 뭐 이화영 진술을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구속 만기 되면 풀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회유를 했다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또 했죠. 하나는 뭐 일제시대 때 뭐 나 히틀러 때 고문보다 더한 탄압이 있었다 감옥에서 정신적 탄압이 있었다. 그래갖고 뭐 전기 고문보다도 더 심한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뭐 그 경찰들 형사들이 탄압한 거 더 못지않게 히틀러 게스타포 한 식으로 검찰을 몰아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백정화라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백정화가 감옥 가고 이화영이가 나와서 면회갈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화영이는 어차피 10월이면은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진상이도 나와 있고 김용희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뇌물이나 이런 건 또 재판이 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유죄가 받으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구속 시한이 끝나면 감옥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정화 씨는 검찰에서 6차례나 출석을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만 통보해도 아유 큰일 났다 빨리 가봐야겠다고 가는데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덜덜덜 이렇게 볶아가지고 자백을 유도하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릎도 아프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나 못 갑니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꼭 나쁜 것만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개기는 것만 배웠습니다. 아니 경찰에서 오라면은 보통 사람들은 심장이 떨려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저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쯤에 법원에서 증인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던데요. 증인 내달라는데도 잠이 안 와요. 나중에 가보니까 별거 아니대요. 뭐 몇 마디 얘기해 주니까 차비 줘서 보내대요. 그래요. 저도 검찰에서 뭐 참고인이나 뭐다 몇 번 오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또 언론사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뭘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들이밀면 이거 골치 아프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생각 저 생각 궁리를 많이 하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검찰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자료까지 다 뽑아놨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뭐 무슨 발언했던 자료까지 다 뽑아놨어요. 그만큼 철저한 거죠. 아니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20여 명 받았다잖아요. 이거 CCTV 뒤져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준 게 화면이 다가 파악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검찰의 수사는 치밀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지금 마누라도 그냥 남편 자백하지 말라고 압박되는데 누가 봐도
그 이화영 범죄나 그 300만 불 간 거, 500만 불은 스마트팜으로 간 거 이런 거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실직고해서 샅샅이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군사정권 독재 고문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는 지나친 그 마타도어기 때문에 이화영 부인 백정화는 아마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백정화 씨의 그 해명을 보면은 계좌의 돈은 적금과 보험금 등을 헐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다.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 그럼 가서 그렇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적금을 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험 든 거 탔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면은 책상 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책상 치면서 검찰 수사 똑바로 해 하고 책상 치면서 얘기하는데 지은 죄가 많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험 감독 가봐요. 컨닝할 사람들 다 보여요. 자꾸 감독관 눈 피하고 이상하게 등만 돌리고 이런 사람은 컨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정화도 이게 지금 자기가 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뒷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의자가 되면 참고인이면 안 가도 돼요. 참고인에는 오락해도 나 뭐 가기 싫다 못 가겠다 해도 되는데 지금 피의자이면은 몇 차례 이렇게 소환을 통보해서 안 오면 강제 구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인장 발부해가지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안 오면은. 그렇죠. 해야죠. 자기가 그래도 법에 의해서 그 피의자로 해서 출두하라고 요청이 오면은 공권력이 응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의원들 쫓아가서 사법방해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놓고. 그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기술을 전수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탄원서도 내고 뭐 변호사도 해먹고 손편지도 내면서 내가 이렇게 가족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러려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한테도 이제 자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 그냥 놔둘 거야? 내년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비례대표 몇십 명 되잖아. 여자는 반드시 한 명씩 그 절반을 여자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리가 많네. 뭐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보니까 엄청나게 돈 처먹었던데 너 혼자 다 처먹을 거야? 우리 이화영만 지금 감옥 가서 썩고 있잖아. 이런 어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아무튼 뭐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면은 남편에 의해서 부인도 이 깜방에서 같이 만날 가능성이 있네요. 상당히 있다고 봐요. 부부가 같이 오면 한 방에 넣어줍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건 뭐 또 범죄 혐의를 또 서로 조작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뭐 조국 정경심 부부랑 비슷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조국은 아직도 안 가고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뭐 조국도 가지 가야죠. 않겠어요? 간다고 봐야죠. 고법에서 지금 2년 그대로 나온다면 바로 법정 구속이죠. 그렇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누구 법정 구속 시켰잖아요. 그 1년짜리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그렇죠. 최은순 여사. 그것도 나이가 76세인 사람을 그냥 판사가 법정 구속 시켜봤잖아요. 근데 이 조국은 항소심에서 2년 그대로 받으면은 그대로 구속이죠. 그러네요. 그럼 이제 부부가 또 같이 감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이화영 부부, 조국 부부. 우왕에 있나요? 이 기결수가 되면은 또 다른 데로 가죠. 다른 데로 가겠죠. 아무튼 이화영 부인 이 백정화 씨가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될 수 있는 소란 행위랄까? 이 소동을 벌인 이유가 바로 본인 스스로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걸 캄프라치 한다거나요.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받아도 뭐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근들에 대해서 그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력으로 나섰죠. 그래서 특별 면회만 7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만 7번. 그것도 언제 했냐면은 구속 이후에 올해 그 초까지 그 김성태가
올해 1월 17일 날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국내로 압송됐거든요. 그렇죠. 그 전후로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7번 특별면회 했어요. 특별면회라는 게 뭐냐? 저도 옛날에 특별면회 해봤지만은 다른 거는 녹음도 하고 다 그러는데 옆에 교도관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졸고 있어요.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있죠.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거가 없어요. 지금은 녹음한다고 그래요. 녹음도 안 하고 하니까 거기서 꼭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알았지? 우리 다 지켜보고 격려하고 있어.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화영한테 대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특별면회만 7번이 됐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니까 이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거죠. 그렇죠.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